그 독일의 한스 슈페만이라는 과학자하고 맹골드라는 대학원생 둘이서 했던 실험이에요. 어떻게 했더니 저렇게 머리가 두 개 있는 괴물 올챙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실험이 실제로 발생학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고 사람들이 아, 진짜요? 인사 시간 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여의도 더현대 맞아요. 지하 2층에 지금 팝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 굿즈. 이것도 지금 과학 굿즈거든요. 요게 진짜 슈레딩거 고양 에코백. 요거는 자석백, 전자기력 에코백. 이제 나머지는 이제 와 보시면은 직접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여의도 더현대에서 네. 김가진 키트도 있어요. 진짜요? 네, 지금 야심작이에요. 매일 선착순 200분께 궤도의 포토카드가 지급됩니다. 거절 가능. 제가 2년간 모시려고 노력을 했던 우리 선웅 교수님을 드디어 모셨는데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있고요. 뇌를 만드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과학자 선웅이라고 합니다. 미니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 제목은 신경오가노이드 어디까지 왔나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간 그럼 영어로 장기잖아요. 아, 오간. 오간인데 오이드가 붙으면 되게 인공물 같은 것을 이제 오이드란 용어들을 붙이니까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네,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이런 식으로 오가노이드 해서 장기를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것. 그렇지만 인공장기라고 보통 얘기하면 대개는 인공심장처럼 기계로 만드는 것을 좀 연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오가노이드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미니장기라는 용어도 좀 언론에서 많이 쓴 것 같아요. 미니장기.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인공장기, 뭐 돼지의 심장 이런 것도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돼지가 채택된 이유가 돼지의 몸 크기가 장기 크기가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개발해서 이게 교체하고 싶은 건데 이 오가노이드는 사실 교체 목적이라기보다는 연구 목적이 크죠. 맞습니다. 네. 근데 교체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해서 와, 그런 교체도 말씀을 좀 가능해요?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럼 먼저 개념부터 좀 잡고 싶어서 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는 미니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비슷하게 뇌오가노이드란 말도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과학자들은 신경오가노이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해서요. 저도 제목을 신경오가노이드로 달아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뇌오가노이드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뇌 전체를 거의 뇌 비슷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만들어낸 이제 신경오가노이드가 네. 뭔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끄는 측면도 있지만 네. 반대로 야 저런 위험한 짓을 하다니 저런 나쁜 과학자가 이렇게 반인륜적인 미친 네. 사이코 박사. 매드 사이언티스트. 정정도 너무 많이 가지 말아주세요. 인간의 저보고 뇌를 하는 말 같잖아요. 약간 중립적인 용어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신경계라는 말을 따서 신경오가노이드라고 이름을 붙인 게 공식적인 명칭으로 쓰자라고 좀 약간 좀 합의를 보는. 뇌오가노이드라고 하면 이 예. 그림을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유르겐 노블리치라는 과학자가 2013년에 만든 신경오가노이드죠. 지금 저 새로 나온 저 그림이요. 신경과학자라면 모두 알고 있는 그림인데요. 마우스. 뇌를 가운데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옆면에서 보면 딱 저렇게 생겼어요. 그거하고 저 나와 있는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예. 실제가 아니더라도 네. 대단한 어떤 느낌을 주는 사진 한 장이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저 그림 한 장을 딱 보는 순간에 대부분의 뇌과학자들은 뇌를 전체를 다 만들었나 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진 하나가 인간의 뇌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확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분야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됐던 사진이어서 저게 역사에 남을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보여드릴 얘기는 결국은 네. 진짜 뇌를 전체 만든 건 아니지만 뇌 비슷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왜 오가노이드가 필요한지 먼저 좀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심심해서 하는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그리고 굉장히 사실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돈과 에너지를 넣는 거는 꼭 이게 만들어지면 좋은 이유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암 정밀 의료 진단을 위해서 환자로부터 유전체를 다 읽어서 어떤 변이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그 유전자의 변이에 따라서 적절한 진단과 제일 적합한 약물을 치료하는 이런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네. 저희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행이고 아. 이런 걸 정밀의학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사람의 뇌를 연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무도 자기 뇌를 조금 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연구하고 싶지만 동물의 뇌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겠죠. 죽고 나서 내 뇌를 기증하는 것도 싫어하잖아. 좀 그렇죠. 싫은 것도 있고요. 뇌가 제일 빨리 죽죠. 맞아, 죽고 그래서 나면 뇌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건강한 상태에 뇌는 거의 불가능하고. 움직이는 뇌를 연구해야 돼. 네, 그러니까 어디서 구할 데가 없죠. 동물과 사람은 좀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동물의 뇌를 연구해서 사람의 뇌도 이렇게 작동할 걸 추론할 수밖에 없겠죠. 또는 환자를 보고서 이렇게 임상에서 나온 정보들을 모아서 이럴 거야라는 추론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연구들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최근에 아까 지금 보여드린 정밀의학 같은 것을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약물을 줘요. 이 약이 동물한테 듣는다면 사람한테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랬는데 정밀의학으로 가면 이제는 개개별의 차이까지를 보고서 구분해야 되는데 쥐하고 사람의 차이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쥐에서 나온 정보를 사람한테 집어넣는 거는 일반적인 약물은 쓰지만 특별한 약물, 특히 인간의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치료나 어떤 진단은 쓸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네. RNA 백신이라는 걸 썼잖아요. 네. 그렇죠. 유전자 정보를 쓰는 백신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네.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도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는 치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약물을 개발하려면 인간의 뇌가 없으면 약 듣나 안 듣나 알아볼 때도 없어지겠죠. 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간 비슷한 뭔가 대체제가 필요해. 그런데 그게 인간이면 안 돼요. 인간이면 큰일 나. 인간이면 그쵸. 매드 사이언티스트. 진짜.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안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윤리적 문제가 없는 인간과 비슷한 장기를 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게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기술의 출발은 배아 줄기세포 같은 줄기세포를 찾아내는 기술이 나와버렸어요. 아, 이 노벨상 나왔죠. 네,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줄기세포는 배아에 우리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부르거든요. 이 세포가 있으니까 모든 게 되게 만드는 과정만 알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모든 거를 잘 조절해서 다 되게 만들면 배아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줄기세포 처음에 나왔을 때는 드디어 인간 클로닝의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죠. 복제인간. 지금도 되죠. 근데 매드 안 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가능하지만. 네. 매드. 그래서 하지 않는다. 근데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원하는 종류의 세포만 만드는 방법도 쓰다가 너무 단순해 보이니까 인실리코 호르몬 모델링하는 것도 쓰다가 또 이제 세포를 조그만 이 칩 같은 데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기술, 올가노너 칩이란 기술도 개발됐었죠. 장기가 작동하는 거하고 비슷한 작은 칩을 만들어서 예. 대량 생산해서 뭐 약물 개발할 때 쓴다거나 이런 기술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저게 좀 아직도 많이들 쓰고 있긴 한데요. 예. 저게 생각보다 보도로 복잡하게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가노이드 기술은 예. 이 복잡한 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하지 말고 예. 원래 줄기세포는 어떤 장기가 되잖아요. 예. 네. 몸도 되고 이 경로만 잘 생물학적으로 따라가게 만들어주면 예. 장기가 그냥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성공을 한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원래 줄기세포는 그러는 세포야. 잘 처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을 올가노이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 예. 지는 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동물을 휴머나이즈드 애니멀이라는 걸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유전자를 한 땀 한 땀 사람 비슷하게 바꿔요. 네. 이렇게 하면 인간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유전자를 다 바꾸는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 심장 이런 거 하려면 넣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면역 부작용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면역이 반응하는 거 비슷하게 고기만 휴머나이즈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화 되니까 이제 옮기면 면역 거부 반응이 적어지니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종장기 기술 제일 끝판왕에 가깝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 다음 보시면 그리스의 그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우리 같이 생명과학하는 사람도 어떤 픽업을 하냐면 네. 그리스 사람들이 이미 간이 재생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간을 쪼아 먹잖아요. 간이 매일 재생이 돼서 프로메테우스가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이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는 간이든 모든 장기에 네. 배아 줄기세포 말고도요 성체 줄기세포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도 재생이 될 수 있고 네. 예. 일단 피부도 계속 날아가도 새 재생이 피부가 되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 곳곳에는 재생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오가노이드를 만들 때요. 꼭 배아 줄기세포가 없어도 그냥 성체에서 그 줄기세포를 꺼내서 잘 조건을 만들어주면 다시 이제 장 오가노이드, 어. 폐 오가노이드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병원에 가서 왜 우리가 대장암 검사한다고 용종 띄잖아요. 네. 결국 장을 좀 띄는 거잖아요. 그 속에도 줄기세포가 있어. 세상에. 그거를 체외에서 이렇게 키우면 나하고 유전적 조성이 똑같은 장오가노이드를 엄청 많이 만들어. 이 내 장오가노이드의 특성이 어떤지, 내 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네네. 이런 게 이미 돼요. 돈이 많이 들지만 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재생 방법을 이용한 장기 오가노이드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오. 이거는 렁 오가노이드, 폐 오가노이드고요. 예. 네. 이제 한스 클레버스라는 과학자가 장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거의 최초의 사람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폐에 있는 각 위치에 있는 줄기세포를 꺼내면 폐포에 있는 올가노이드하고 또는 알베올라에 있는 올가노이드 각각을 만들면 예. 약간 조성이 다른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약간 다릅니다. 아. 폐도 한 번에 동시에 다 만들 수는 없고 네. 각 예, 그쵸, 부위를 그쵸. 다루는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보여주는 건 한 번에 우리가 몇천 개를 동시에 만들 수 있어. 아, 대량 생산입니까, 네, 이거? 대량 생산하죠. 와우. 여기다 약물을 몇천 개를 처리해봐요. 어느 약이 제일 듣는지 알아낼 수 있어. 동물을 가져갈 때는 똑같은 거를 1000개, 몇천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해서 여기다 약물 스크린 쫙 하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잠깐 보여준 게 예. 폐 오가노이드나 장 오가노이드 만들잖아요. 네. 그럼 폐나 장에 문제가 생겨서 손상을 받은 환자가 있어. 그러면 조금 뜯어서 오가노이드를 많이 만들어요. 그다음 거기다가 다시 이식을 해줘요. 장을 다 바꾸는 건 아니더라도 이 오가노이드 패치가 손상 부위에 이렇게 싹 붙기만 해서 한 5%, 10% 정도만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해줘도 대충 살 수 있어. 지금. 그러네요. 전체 장기를 다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일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장기 이식한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네요. 지금 질문들이 막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그 우리가 또 많이 잃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탈모. 탈모. 아, 네. 이 탈모가 좀 슬픈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죠? 탈모 쪽도 이제 내 거를 가져다가 좀 이렇게 모내기를 싹 때려가지고 잘 정리해서 다시 돌려넣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 사실은 그런 기술이 이미 나와 있어요. 헤어가 들어있는 피부 올가노이드가 만들어진 바 있어요. 그런 거 만드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머리 심는데 쓰진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왜요? 왜요? 너무 비싸. 가발이나 아. 줄기세포로도 유도해서 그쵸, 그쵸, 인공소고기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거 예, 그렇죠, 그렇죠. 패티 하나에 뭐 몇 억 한다 그러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지금 인프라가 좀 갖춰져서 예, 쫙 가격이 낮아지는 인공육이 지금 그래도 잘 나오면 한 햄버거 하나에 한 3, 4만 원? 네네네. 요 정도로 가능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쭉 떨어지는 과정은요, 이제 산업적인 문제가 좀 결부되어 있어요. 아직은 산업화되기는 좀 어렵고요. 기술 개발에 좀 고려해야 될 약점이 있어요. 네.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아까 자기 그쵸,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은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각각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단가를 떨어뜨리는 데는 약간 쉽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러네요, 약간 그런 면이 아, 있어서요. 역시 탈모는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이 오가노이드를 만들면 뭐 혈관이나 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네. 발생학적 오리진, 유래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제 배가 발생할 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에서 만들어진 세포가 다 모여서 장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성체줄기 세포는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 있는 우리 장기를 구성한 모든 세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누가 될지 결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운명이 결정되고 나면 잘 뒤로 안 가요. 그게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낸 기술이 있죠. 그게 이제 역분화 세포 같은 게 이제 아, 인위적으로 뒤로 갈 수는 네. 있지만 웬만하면 뒤로 안 가요. 보통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장기 오가노이드를 만들면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종류가 다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대표적으로 많은 경우에 오가노이드들이 혈관이란 게 없어요. 혈관은 중배엽에서 만들어져서 장기가 만들면 이렇게 그물이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면서 침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 이 오가노이드를 만들면 혈관을 만드는 종류의 세포는 없으니까 침투할 게 없으니까 없겠죠. 그래서 잘 안 들어가서요. 오가노이드가 작다고 했는데 그 크기가 작게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몸은 혈관이 있기 때문에 온 구석구석에다가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데 그쵸, 그쵸. 네네. 오가노이드 만들면 혈관이 없으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클 수 있는 게 수미리밖에 안 되고요. 그거보다 커지면 가운데는 죽어요. 이제 그런 좀 약점이 있어요. 혈관 오가노이드.
있습니다. 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혈관 올가노이드하고 장기 오가노이드를 붙여 끼웠더니 장기 안으로 혈관이 들어가더라 이런 것. 그러니까. 그- 가능한데요?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만하게 되진 않고요. 왜냐하면 그 혈관 속으로 다시 심장이 안 달려 있으니까 예. 네. 피를 펌프로 집어넣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 그렇네. 그러면 심장 오가노이드. 있어요. 다 있네요. 다 있어요. 있는. 다 있는데 합치질 않는 네, 거죠? 안 돼. 그걸 합치면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돼. 아. 인간이 돼버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와. 그냥 사람을 만들면 돼요. 어디까지 조립하냐, 조립하려면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그러니까. 한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네. 해선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여러 개 붙여 만들면 만들 수는 있는데요. 예. 이거는 뭐냐면 포드 같은 양산형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경주용 차 만드는 거. 하나 소주용으로. 네. 되긴 돼. 근데 이거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몇백 개 만들어서 스크리닝 하는 게 잘 되겠어요? 어려워져요. 네, 장난 실패율이 아니겠죠.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이런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계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의 한계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야 그걸 그때 그렇게 못 풀었어.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다 돼. 맞아, 미래에 이런 게 막.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야, 미래에는 막, 야, 고대 인간들은 그거 사람 만드는 거 어려워가지고. 고대에서 막. 왔는데 예. 고대라고 그래서 지금 맞네요. 네. 대전이 연대 출신이라고 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분이 한스 클레버스예요. 어허. 여기 나오는 가운데 이 뱀이죠, 뱀. 이분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올가노이드를 만들다가 침샘 올가노이드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이 갔냐면 뱀 침샘 만들어 볼까? 그럼 뱀독을 거둘 수. 근데 뱀독이 아시겠지만 엄청난 고가의 약품이에요. 그 뱀독을 이렇게 양식해서 저런 거를 이제 수년 전에 논문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뱀독을 가지고 얼마나 쓰느냐라기보다는 오가노이드가 신약 개발할 때 쓸 수 있고 장기 이식용으로 쓸 수 있어. 이런 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쓸 수도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흔하지 않은 물질들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좀 흥미로워서 보여줬어요. 네. 사실은 뇌로 가기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장기들을 성체줄기세포로부터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뇌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뇌는 재생을 잘 안 하잖아요. 아, 뇌는 한 번 파괴되면 끝이에요. 거의 끝이에요. 뭐 1990년대 말에 네. 사람 뇌에도 신경줄기세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른 뇌에도. 그래서 네. 그걸 지금 어덜트 뉴로제네시스라고 해서 어. 해마 뭐 이런 데는 계속해서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굉장히 조금 있고요. 이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 전체 뇌를 구성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는 없어요. 재생의 방법을 통해서 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결국은 생식 발생이라는 개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가 배아가 돼서 태아가 돼서 뇌가 만드는 과정을 한 번 다시 밟아주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체 줄기세포 없으니까. 없으니까. 배아 줄기세포라는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아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뇌도 만들 수 있게.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 또는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걸 써서 뇌를 만드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원재료는 배아 줄기세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냐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유도 인덕션이라는 과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도롱뇽의 알이에요. 동그란 게 아, 알이고 오른쪽에 있는 예.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좀 전에 예. 그 독일의 한스 슈페만이라는 과학자하고 맹골드라는 대학원생 둘이서 했던 실험이에요. 오. 어떻게 했더니 저렇게 머리가 두 개 있는 괴물 올챙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실험이 실제로 발생학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고 사람들이 쳐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어떻게 수정된 알 하나가 네. 세포 하나가 우리 복잡한 개체를 다 만들지? 라고 생각하면 되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호문클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호문클루스 들어왔죠? 정자 안에 이렇게 조그만 애기 이러고 있는 그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식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게 정말 맞으면 정자 안에 있는 인간의 애기 속에 있는 정자 안에도 다시 이게 있어야 되죠. 무한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준 연구예요. 예.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예. 이게 개구리 알이에요. 개구리 알. 이 개구리 알에서 예. 요 위에 있는 회색으로 된 요 덩어리를 뜯어가지고 네. 다른 개구리 알의 반대쪽에 붙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원래 요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신경계가 되는 것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식했더니 이것도 신경계가 된다는 걸 알았어. 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옮겨낸 요 부분이 신경계가 된 게 아니라 신경계가 되는 바로 아래쪽에 있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은 자기가 신경계가 된 게 아니라 옆에
옆에 있는 조직한테 너 신경계가 돼라고 명령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을 유도라고 불러요. 자, 이 유도가 얼마나 강하냐면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 몸은 너 뭐가 되라고 옆에 있는 조직이 말해주면 그 정보를 받아서 이건 어떤 조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의 연쇄 반응을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하나의 세포가 살짝 다른 두 개가 돼서 네. 서로한테 너 뭐가 되라고 하면 네 개가 되고 8개가 되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의 수정란이 시간이 지나면 온 장기를 다 만드는 능력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도가 얼마나 강하냐면 예. 이런 연구가 있어요. 포유류는 입안에 치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류는 입안에 치아가 없죠. 근데 원래 발생학적 유래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네. 비슷한데 왜 그럴까 생각해서 어느 과학자가 이건 매드 사이언티스트는 아니고 아. 쥐의 입 속에 있는 잇몸을 살짝 뜯어가지고 닭의 그 입 쪽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잇몸의 그 조직이 치아를 만들 수 있는 유도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설마. 바로 그거예요. 치아가 나왔어요. 그 이 유도라는 현상이 종의 경계면도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 잘 생각해 보면요. 조류가 옛날에는 시조새 어디로 가면 치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네. 치아를 만드는 유도 능력이 시조새에서 현생 교류로 오다가 어느 시점인가 약간 돌연변이 같은 일에서 그 능력 잃어버린 거야 그냥. 어느 순간에라도 다시 그 능력이 재현되면 그 고대의 그 시조새처럼 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유도라는 현상은 우리 몸을 만드는 거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다음 사실은 100년 전에 이걸 밝혀낸 다음에 그동안 100년 동안 과학자들이 이 유도를 이렇게 진짜 단백질 또는 인자가 뭐야 이거 알아낸 거예요. 우리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는 어떤 인자가 나와서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다 해독을 했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배아줄기세포가 있고 해독한 정보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뭐 얼마를 처리해 얼마나 처리해 이런 거 있겠죠. 네, 이런 네. 거를 빼놓고 큰 대세로 어떤 인자가 필요해 이런 것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다 주워 담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과학자들이 놀자고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이미 쌓여있는 정보가 엄청 많아요. 오 그래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